통증이 미치게 본인이 그 생각했던 광채나 그런 속건조 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아지기는 하실 거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피부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사람이 엄청 많은 데였거든요. 근데 리쥬란이랑 스킨보톡스 문의가 진짜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피부 관리를 했던 제 의견과 그리고 고객님들의 의견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점, 그리고 역시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 점 참고해주세요. 일단 둘의 효과가 좀 달라요. 리쥬란은 진피층 리쥬란 그 바이아를 주사로 투입을 해서 세포재생이 되고 피부가 탄탄해지고 피부 개선 효과라고 보고요.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죠. 이제 속건조 그리고 물광 엄청 올라와서 뭔가 특별한 날이 한 2주 전쯤에 꼭 받으셔야 된다. 좀 이렇게 어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성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리쥬란의 주성분이 PN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성분이고 굉장히 생체 친화적이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해요. 염증도 완화되고 세포 재생도 도와주고 좀 여러 방면에 보습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를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해준다라고 하고요. 그게 이거의 역할입니다. 왜 인젝으로 넣느냐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PN보다는 PDRN이 조금 더 저한테는 되게 친숙하거든요. 근데 PN의 경우는 왜 주사로 넣는가 하고 봤더니 고분자래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좀 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랐을 때는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주사로 넣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게 물분자 결합을 굉장히 쉽게 잘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촉촉감이 되게 오래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는 쓸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에서 쓰는 건 PDRN이라는 성분을 이제 쓰는데 얘는 정소가 아닌 정액에서 추출을 한대요. 일단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을 하던 정액에서 추출을 하던 그 거기에 있는 DNA 성분이 우리 피부의 세포 재생과 정상화, 수분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성분이다. 개인적으로 여드름이나 이런 분들도 PDRN 성분이 들어간 앰플들로 관리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제 PN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깊숙하게 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젝을 한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PDRN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PDRN 성분을 상당히 좋아하고 효과도 굉장히 많이 봐서 여러 케이스들에서 효과를 봤거든요. 안색에도 도움이 되고요. 제가 느끼기엔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리고 여드름이신 분들한테도 너무 좋았어요. 염증이 내려가고 완화가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통증이 미치게 아프죠. 이거를 엠볼을 다 따잖아요.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하게 한 땀 한 땀 주사로 놓거나 아니면 인젝하는 이제 한 9개 정도의 그런 주사를 이렇게 인젝을 하는데요. 마취 크림을 바른다고는 하지만 너무너무너무 아프죠. 너무너무너무 아픔에도 불구하고 1회로 끝나느냐. 3번은 맞아야 효과가 굉장히 좋고 6개월 정도 지속된다. 6개월의 효과를 느끼려고 그 정도의 통증을 감수한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늘로 다시 이제 찌른 거니까 당연하게 재생 관리는 역시나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재생 관리 다 잘 해주시면 효과 훨씬 더 빠르게 보시기는 할 거예요. 본인이 그 생각했던 광채나 그런 속건조 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아지기는 하실 거긴 합니다. 아무래도 바늘로 직접적으로 진피에 주사를 한 거라. 그리고 스킨보톡스. 스킨보톡스는요. 보톡스를 피부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톡스는 근육에 놔서 근육을 마비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피부에 놔서 조금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펴주는 거죠. 되게 반딱반딱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거 저는 스킨보톡스는 아니고 이마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눈을 이마로 뜨거든요. 눈썹과 이마로 뜨는데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말할 때라든지 밖에서 얘기할 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이마 보톡스를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에 필러 맞았냐는 소리 들을 정도로 엄청 맨들해지고 매끈해지더라고요. 피부까지 이게 쫙 펴지면서 광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도니까 그런 비슷한 원리로 얼굴 전체가 좀 반딱반딱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부에 보톡스를 놓는 건데 제 경험상으로는 되게 괜찮았어요. 나름 그 반딱반딱한 게 보기가 좋더라고. 근데 문제는 얘도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역시나 유지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인젝이기 때문에 주사 자국 조금 조심은 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주사 자국도 빨리 개선이 되려면 홈케어 잘 해주셔야 된다. 재생관리 잘 해주셔야 된다. 샵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한
언니들 말 들어봤을 때는요, 효과가 좋은 사람들은 조금 잔주름이 많고 처음 했을 때 효과가 확 느껴지셔서 좋아하시는데, 요철이 너무 많고 막 모공도 좀 넓고 이러시는 분들은 또 기대치만큼의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픕니다. 똑같이 인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죠. 그래서 저는요, 아픈 관리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효과가 없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리쥬란도 잘 맞으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효과 좋으시고 잘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좋으셔서 꾸준히 가시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들은 뭔가 별거 아닌 자극에도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먼지 알러지라든지 꽃가루 알러지라든지 막 이런 게 막 올 수가 있어요. 그런 피부에 주사로 좋은 성분을 넣는다? 관리를 뭐 제가 여러 번 해봐도요, 피부 관리실에서 하는 관리도 조금의 고영양의 관리는 피부가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내가 난리가 났으니까 리쥬란을 받고 좋아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리쥬란의 경우도 주사라는 자극으로 좋은 성분을 넣어주는 거고, 재생 관리를 잘해주면 물론 더 좋아지겠지만, 내 피부가 워낙 지금 아프다, 약하고 세안만 해도 막 뻣뻣하고 이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고민한다? 저는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샵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이 스킨 부스터 관리가 효과가 별로 없으셨다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근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기본적으로 홈케어 자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통증에 비해 효과를 못 느끼셨다고 그렇게 불만족을 얘기하시지 않나.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에스테틱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받았을 때 더 만족도를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가격의 차이도 있고요. 당연히 통증의 차이도 있으니까 통증도 없는데 이것도 되게 촉촉하고 좋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그 돈으로 이걸 뭐 여러 번 받을래 이러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에스테틱 관리든 피부과 시술이든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내가 뭐 때문에 이걸 고민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요즘 너무 건조하고 아니 뭘 발라도 흡수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세안하고 나면은 막 찢어질 듯 건조해서 리쥬란 맞아야겠어 라고 하시면 저는 홈케어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니면은 내가 평소랑 똑같고 요즘 훨씬 더 잘 신경을 쓰면서 발라주고 해주는데도 조금 예전에 비해 푸석푸석한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뭔가 부스터적인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그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다. 스킨 보톡스는 저는 일단 보톡스 자체를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부분적인 보톡스들 되게 싸잖아요. 되게 접근이 쉬운 시술이잖아요. 근데 제일 불만족스러웠던 시술인 것 같아요. 저는 턱 보톡스를 맞았다가 볼페임이 생기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에스테틱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턱 보톡스 때문에 볼페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축주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마비가 되면 다른 근육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축주까지 쓰거든요. 근데 또 요즘 축주근 보톡스도 나왔더라고요.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미각. 여기 너무 심하게 쓰시는 분들은 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좀 맞으시면서 안 쓰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내성 안 생기는 것들로요. 저는 내성이 있는 분들도 또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저도 맞아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해서 차라리 스트레칭 잘 해주고 제가 쇼폼으로 되게 많이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교근 풀어주는 것들. 저는 차라리 이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역시나 스킨 보톡스도 별로 그렇게까지는 추천을 하고 싶지 않다. 다만 뺀질뺀질한 걸 원하고 뭐 이런다면 한 번쯤은 궁금하시면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주사 시술이 장벽 좀 약하거나 무너져 있으면 진짜 난리 나요. 정말 난리 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 주사로 때려 박아 넣어도 안 받아들여요, 피부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모든 시술은요, 피부가 괜찮았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피부가 안 좋을 때 하는 건 시술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가 좋아하는 성분들 찾고 좀 잘 맞는 성분들 찾아서 피부를 본질적으로 탄탄하게 해주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피부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시술을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똑똑하게 선택해야 돼요. 비싼 돈 들이면서 효과 덜하고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김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